이제 단식 9일차 오늘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조금 누워 있는 그러니까 좀 체력적인 좀 한계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일이 검찰 출석일이고 그래서 혹시 뭐 휠체어나 이런 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좀 우려도 나오고 있고 또 검찰이 벼르고 있던 소환이니만큼 자료를 뭐 한 150쪽 분량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장시간 조사가 가능할까요?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할 것이냐 뭐 이런 걸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그냥 앉아 있거나 혹은 누워서 이제 단식 투쟁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사실상 당무와 지금 국회 활동을 다 하면서 병행을 하고 예, 있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체력적으로 아마 한계를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성남시장 시절에 단식을 해봤던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단식을 다시 감행한다는 게 굉장히 아마 속으로 갈등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지금 하는 이유는 자꾸 뜬금없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의석이 많다고는 합니다마는 정말 가능한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법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무조건 그냥 의례적으로 거부권 행사하죠. 그리고 정부 부처는 시행령으로 온갖 것 다 그냥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상 불법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면서 국정 운영이 파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절박한 심정이 있는 것이고 그런 그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인데 네. 이조차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잘하고 있다면 왜 국민의 부정평가가 그렇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야당의 이런 요구랄지 뭐 3가지 요구다 이유 없다, 단식에 조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각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정무수석 당무기 전당대회 때 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정말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5번째 빨리 출석하고 단식을 돌입했으면 그런 네. 의심의 눈초리가 없었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일차 내일 검찰에 가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13일차 12일 날 가겠다고 처음에 주장했잖아요. 그때는 이미 쓰러져서 병원에 가 있겠죠. 지난번에 성남시장 단식할 때 11일차에 실려가셨어요. 이게 사람의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뭐 단식을 조롱하거나 그 진정성 의심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의자 신분에 지금 검찰에 출석해야 되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개인적 위치 이것은 해결을 하셔야죠. 당 대표로서의 역할과 이것이 이중적 지위를 지금 갖고 있단 말이죠. 예. 그게 알겠습니다. 모두 이 정권의 네. 검찰 소위 독재라고 하는 거기에서 파생된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홍준표 시장이 말씀 정말 잘하셨어요. 가끔 바른 말씀 한 번씩 하시잖아요. 이런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2달이면 빨리빨리 끝내야지 검찰 뭐 하고 있느냐. 정권 출범 2년 동안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질타하셨던데 정말 저는 거기에 공감하고요. 빨리빨리 끝내고 정말 국정 운영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대통령이 제대로 보여주셔야지 이념 논쟁에 휩싸여서 국민 갈라치게 하고 야당 대표 5년 동안 지금 수사해서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아젠다가 야당 대표 수사입니까? 정말 제가 묻고 싶어요. 자, 지금 뭐 소환이 내일이어서 뭐 주말에 또 많은 분들이 뉴스 보시면서 뭐 어떤 얘기 나오는지 지켜볼 것이고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또 진술이 또 한 번 바뀌어가지고 소환 조사에서 다뤄줘야 할 것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뭐 지금 여당이 야당 대하는 게 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천막에 찾아간 단 한 명의 여당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한테 또 민주당이 너무 가혹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거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저에게 몇 분 동안 북한에선 쓰레기라고 소리치고 외친 박영순 의원. 이거 대표님 가만두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얘기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얘기할 거나.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겠죠. 저래도 못 살아남을 것 같아요. 못 살아남아요. 당대표가 눈을 감고 전기가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을 떠나자마자 아니 억울했던 모양이지 저러면 살아난다고 생각해서 저러느냐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뒷담화식으로. 아 이거 저는 피가 거꾸로 섰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런 말을 제가 듣더니 자, 피가 거꾸로 솟았다.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배영원 입장에서 대정부 질문 중에 아무리 민주당 야당 의원이 네. 북한에서 온 쓰레기가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인격 살인이죠. 그래서 그게 너무나 이제 마음이 복받쳐서
하소연하러 이제 이재명 대표를 찾아간 건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만나고 가서 뒤에 이재명 대표 하는 말이 저게 하나의 쇼처럼 보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 태영호 의원이 다음에 공천받기 위해서 저렇게 하면 살아나겠냐, 더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는 건데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나 야나 금도가 있고 예. 이 지금 정치적 도의가 사라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싸울 땐 싸우더라도 뒤에서 우리가 소통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갔던 게 그동안에 정치권이 해왔던 건데 사실은 언제부턴가 이런 대화도 단절되고 네. 서로를 증오하고 멸시하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는 이런 측면이 너무 아쉬움이 있고요. 네. 앞서 뭐 이재용 대표의 안병길 의원의 단식 조롱 이 부분도 문제지만 태영호 의원을 향해서 저렇게 그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고 언급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금도를 넘어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뭐 홍범도 장군도 빨갱이라고 하는 마당에 그 반응이 과하긴 했습니다마는 정말 그 전제가 있었잖아요. 태영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 보면서 공산 전체주의 맹신 세력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단정을. 예, 맹종 그러면은 맹종 세력이라고 네. 했던가요? 어쨌거나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입니까? 민주당이. 그래서 그걸 듣고 있는 의원들이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응은 과격하긴 했습니다마는 오고 가는 말이 다 상대적인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충분히 그 어필을 했고 기자회견도 하고 SNS에 이런 그 부당함에 대해서 호소를 했으면 거기서 끝낼 일이지. 그 다음날 단식하는 대표한테 찾아가서 또 저렇게 항의하고 출당시켜라 제명을 이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을 이런 그 거친 언어와 이런 폭력적인 그 언행들이 난무하는 국회 모습을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보시는 거잖아요. 초등학생 방청객이라도 와 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참관 많이 하는데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네. 정말 이런 모습은 조금 서로 자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사과하고 사과받고 또 끝나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징계안까지 제출을 했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